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젤입니다. 이번에 시드니에서 호주 달러 1,530만 불, 하나로 약 1,400억이란 엄청난 벌금을 맞은 요식 업체가 있습니다. 스시베이는 전무후무하게 시드니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둔 스시 체인이었죠. 쓸어 담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는 비닐에 쌓인 김밥 모양의 호주 스시 또한 스시베이 시절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요식 문화 형태인 거죠. 그만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요식업으로서 자리를 잘 잡았었습니다. 이런 이제 밝은 면 뒤에는 최저 시급에도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착취와 노동력 착취가 있었고, 현재는 482 TSS 비자라고 불리는 스폰서 비자가 어려워진 것도 이제 그 당시 문제가 많았었던 457 스폰서 비자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예상할 수 있어요. 특히 요식업이란 특성상 희생과 추가 노동이 이제 강제가 되는 분위기에서 고용주가 얼마든지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스폰서나 영주권 비자를 빌미삼아 가스라이팅하는 한인 업체가 많아짐으로써 이제 노예 비자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죠. 저 또한 이런 시기에 요리 유학을 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이런 한인 업체에서 일하고 고통받고 되물림되는 현상을 지켜봐 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포인트들도 많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능력 없는 사람들, 혹은 아무 준비 없이 온 능력 없는 사람들, 혹은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다르게 봐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고 스시베이가 잘했고 이 같은 불법적 고용 형태를 가진 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건 좀 밝히고 가겠습니다. 노동 착취나 가스라이팅, 그리고 불법적인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그 정도의 경중을 떠나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부 사정과 개인 사정이 어떻게 되었던, 결국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건 불법이었으니까. 이 스시베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인건비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스시 트레인이나 일식이 원래 푸드 코스트를 줄이기 좋은 직종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다면 정말 엄청 많이 남는 장사였겠죠. 거기에 더해서 노동력을 싸게 쓰는데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캐시잡을 시켰으니 돈을 쓸어 모을 수 있었다라는 게 사실인 거죠. 예전 잘 나가는 한인 식당 오너분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나도 워홀 가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오는 분들까지 해서 최대 1년에 3만 명이나 되는 워홀들이 호주에 오셨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시기에 유학원들도 돈을 쓸어 모았습니다. 유학원들의 춘추 전국시대이자 황금 시기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영어 한마디 못하고 관련 업계에서 경력이 1도 없는 사람들이 호주 직장을 못 구하더라도 힘든 노가다 일이 전부인 상황에 시급은 조금 낮지만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밥 때 되면 식사 제공해주는 곳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고 스폰서 비자를 포함한 영주권까지 받는 상황까지 만들어 주었다면 이게 신고할 만큼 나빴었고 착취를 했던 곳이었는지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할 일 아닌지 그렇습니다. 네. 앞서 말을 제가 했지만 노동 착취나 법 밖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예외 없이 업주의 책임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영어 교육과 전문기관에서의 유학을 통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닌 일반 그냥 워홀 비자 학생분들이 쉽고 빠르게 호주에 정착할 수 있었던 소위 한인잡을 제공했던 업주만 잘못이었을까요? 과연 한인들만 이렇게 같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런 캐시잡이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줘가면서 일을 시켰을까요? 제가 아는 이상 호주인들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의 이득과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는 예전처럼 그냥 일 한번 시켰다가 영어를 못하고 경력도 없어도 일만 조금 잘하면 지금 이제 스폰서를 주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고용주 또한 많은 돈을 내고 높은 임금을 주면서 사람을 써야 하니 보여주고 증명해야 하는 고용의 기준 또한 엄청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당이나 포차 등 요식업을 하는 업주님들은 직원들이 나갈 때 신고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었고요. 알바하는 분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협박하는 분들도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분 조금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증거로 남겨서 나중에 퇴사할 때 오버타임 시급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폐업하는 곳들도 많이 생길 거고요. 평생 이룬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힘들었던 코로나 시절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나서서 약간 현지에 거주하는 학생과 워홀 학생들에게 약간 점심을 제공하는 등 선행을 베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이끄는 게 막 어디서 막 100인분 비빔밥을 만들기를 하거나 막 비싼 와인과 함께 한식을 알리는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한식을 다양화하고 요식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일선에 서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리 스시나 일식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한국 셰프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막 일식이 먼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주에서의 일식은 특히 스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 또한 한식의 세계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음식만 주구장창 무슨 비빔밥 뭐 불고기니 이런 게 맛있다 무슨 뭐 발효니 김치니 이런 것만 한식의 세계화가 아니라 요리사 자체도 한식의 세계화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 조금 엇나가긴 했지만 여러분 그 시작은 누군가 사업이라는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업을 한다는 건 돈과 이득을 목표로 하는 거지 이렇게 뭐 거창한 생각을 하고 뭐 대부분이 뭐 생각을 하지는 않죠. 왜 여러분들 제가 뭐 물론 언론에 보도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유명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엄청난 막 세금 연금 먹튀한 사기꾼들도 처음에는 버젓한 뭐 사업가처럼 돌아다니는 친놈도 있어요. 이분 빨리 감옥 가셔야 되는데. 호주에 살고 있는 교민들과 요리사분들이야 이번 사건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드러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딱 스시베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시드니에서 소위 한인잡이라고 불리는 직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쉽게 호주 시드니 업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오홀 학생들은 아셔야 되고 호주 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사전에 교육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생각과 준비를 좀 열정과 꿈보다 더 많이 계획하셔야 한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위촉을 받고 호주로의 취업 교육과 직무 교육을 무료로 도와주는 K-무브 멘토이기도 합니다. 8월 17일 서울 종각에서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제 신청해서 오시면 돼요. 호주로의 도전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에 가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 하시길 바라고 한인 사장님들도 오늘 화이팅입니다.